옛날 동구박 마을 끝자락에서 팥죽 장사하는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다. 이 오두막 팥죽집은 민가와 좀 떨어져 외롭게 자리 잡고 있으나 동네 어귀인지라 산 넘어오는 길손이나 동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출출할 때 팥죽으로 요기하기에는 좋았다. 어느 날 부지런한 팥죽 할머니가 팥죽을 다 쏘아놓고 산 아래에 있는 밭을 메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다. 배가 고파 어슬렁어슬렁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는 할머니를 발견하자 입을 쩍 벌리며 덤벼들었다. 아흥, 마침 잘 됐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나를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이따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팥죽 먹고 잡아먹어도 안 늦어.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귀가 솔깃해져서 돌아섰다. 그럴까? 팥죽도 먹고 너도 먹고 으흐흐. 앞장선 할머니는 곧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불이 꺼져가는 화로를 뒷마당에 놓고 물동이에는 고춧가루를 뿌린 다음 수건에는 바늘을 여러 개 꽂아 놓았다. 곧 호랑이가 열린 쌀인문으로 들어왔다. 어서 오게. 저기 뒷곁에 가서 화로를 좀 갖다 주겠어? 그러자 호랑이는 순순히 뒷곁으로 가 화로를 가지고 왔다. 불이 다 꺼져가려 하네. 하고는 입으로 화롯불을 훅 불었다. 그랬더니 재가 날리며 호랑이 눈으로 날린 재가 잔뜩 들어가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옆에 물동이가 있으니 눈을 씻어. 호랑이는 얼른 물동이에 물러 눈을 씻었다. 이번에는 물속에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니 더 따갑고 매웠다. 호랑이는 더욱 길길이 뛰었다. 그럼 이 수건으로 눈을 닦지 그래. 할머니가 던진 수건으로 호랑이는 얼른 눈을 닦아냈지만 수건 속의 바늘들이 눈을 찔렀다. 호랑이는 더 참을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려는데 부엌문 옆에 세워두었던 절구공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뜰에 깔아놓은 멍석 위에 나동그라졌다. 할머니는 얼른 달려가 멍석을 호랑이와 함께 둘둘 말았다. 눈에 바늘이 찔려 기절한 호랑이를 멍석말이한 것이다. 할머니는 멍석이 풀어지지 않게 줄로 꽁꽁 묶어놓고 동네 사람들과 합심의 광가에 알렸다. 그러자 이 사나운 맹수를 어찌해야 하나 하는 고민 끝에 고을 사또와 원로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제일 연장자인 원로가 입을 열었다. 팥죽 할머니가 지혜롭게 호랑이를 사로잡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호랑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론을 내렸소. 우선 다친 곳부터 치료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더니 침착한 모습으로 멍석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호랑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위로하며 말했다. 호랑이야, 우리가 바늘을 빼주고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주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말거라. 알겠느냐?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발광하던 호랑이도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 멍석 속에서 잠잠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을 주민들은 대담한 계획을 의논했는데 호랑이가 이 고을의 수호자가 되게 하자는데 모두 찬성했다. 호랑이에게 충분한 식량과 안전한 환경을 주어 보호구역을 단단히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도 경계심을 풀며 보호구역의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안전하게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고을의 위험이 닥쳤을 때 호랑이의 존재만으로도 잠재적인 위협을 막기에 충분할 거라고 믿었다. 고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잡은 호랑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화목한 관계로 해결한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수호자로 추앙받게 된 호랑이는
마을을 단합시키는 상징으로 길이 남았다. 어느 날 동네 어귀에 있는 팥죽 할머니 가게를 지나 고을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었다. 지체 높은 재상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중에는 가마를 둘러싼 하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외쳤다. 허이! 허이! 길을 비켜라! 대감님 행차시다! 다들 물러거라! 그런데 타지에서 왔는지 부주의한 어떤 한 노인이 길을 비켜라 하는 소리를 미처 못 듣고 행진하는 길을 침범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재상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 노인을 붙잡았다. 당시 상황에는 좀도둑이나 가벼운 범죄자들이나 또는 벌목을 하면 안 되는 산에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고관들 행차하는데 길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붙잡아 들였었다. 그런데 그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중요한 일을 보러 가는 도중에 행진을 멈출 수가 없어 죄인을 당장 벌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았다. 그런 때에는 지가제도를 시행했다. 지가제도란 잡은 죄인을 근처에 있는 민가나 중학에 일단 맡겨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라고 집주인에게 명령하고는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포졸이나 군모들이 그 맡긴 집에 와서 죄인을 압송해 가는 제도였다. 그러나 죄인을 맡은 민가에서는 아차하는 순간 죄인이 도망이라도 간다면 그 죄인을 맡은 주인이 벌을 온팡 뒤집어 쓰는 곤욕을 치렀다.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니 민가에서는 서로 죄인을 안 맡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이날 대감 행차하는 앞길을 침범했다는 죄로 붙잡은 노인을 재상 하인들이 이 팥죽 할머니 집에 맡기며 할머니에게 이 죄인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을 명령하고 갔다. 할머니는 딱한 처지가 된 노인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타지에 와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따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 분명 곤장을 맞게 됩니다. 큰 잘못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지요. 내가 풀어줄 테니 어서 가던 길 가십시오. 얼마 후 그 재상집 하인들이 팥죽집에 와서 죄인을 찾았다. 그러나 맡겨놓은 죄인이 보이지 않자 팥죽 할머니에게 화를 냈다. 죄인은 어디 갔소? 죄인을 내놓으시오. 그러자 팥죽 할머니가 귀를 들이대며 잘 안 들린다는 듯이 귀머거리 행세를 했다. 팥죽 내놓으라고? 몇 그릇 줄까? 팥죽이 아니라 지가 죄인 말이오. 지가 죄인 내놓으라고요. 뭐? 지가라고? 우리 집에 지가 성을 가진 사람은 없수다. 난 그런 사람 모르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만 하니 재상 하인들이 재상집 집사에게 할머니를 끌고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집사는 할머니에게 소리 높여 물었다. 할머니는 꼭 붙들고 있으라는 죄인을 왜 마음대로 놓아주었어? 예? 날이 셋내는 나이가 8수네. 귀까지 먹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왜 묻는 말엔 대답은 않고 엉뚱한 말만 하는 것이요? 이 늙은이는 그저 팥죽 쑤는 일밖에 모르오. 답답한 집사는 하인에게 화풀이를 했다. 길가에 그리도 집들이 없더냐? 왜 하필 귀머거리 할멈 집에 죄인을 맡겨서 이런 낭패를 만든 것이냐? 내가 죄인을 대신해서 곤장을 맞아야겠다. 얼마 후 할머니가 풀려나오자 이웃 사람들이 물었다. 팥죽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저 죄 없는 하인이 곤장을 맞았네요. 아, 젊은 사람인데 그거 몇 대 맞아도 끄떡없지. 마침 곤장을 맞고 엉덩이를 문지르며 나온 하인이 이 소리를 듣고 귀머거리인 척한 할머니에게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다. 할머니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 말소리가 다 제대로 들리는가 보.
어찌든 좋아요. 내 귀는 신통하게도 말 같은 이야기만 잘 들리고 말 같지 않은 말은 안 들린단 말이지. 그나저나 내 귀가 들리든 안 들리든 뭐 보태준 거 있어. 아무튼 이러느라 팥죽 장사 망쳤으니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어. 불쌍해진 하인은 되레 못 들은 척하고 가던 길을 서둘러 갔다. 어느 봄내음이 물씬 나는 계절이 왔다. 아랫마을 수돌이가 밭을 갈다 난감한 일을 당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모여들었다. 우리 소가 밭을 갈기를 싫어해요. 내가 소리 지르고 달래고 심지어 밀어붙이기까지 모든 것을 해봤지만 도대체 움직이질 않지 뭐예요. 쟁기 없이는 농작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말이지요. 마침 지나가던 팥죽 할머니가 이 말을 듣고는 말했다. 수돌아, 때때로 강요와 분노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야. 소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봐. 여전히 소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발을 땅에 박고 서 있었다. 할머니는 소에게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살펴보았다. 할머니는 소가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며 무언가를 동경하듯이 먼 언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소가 무얼 찾고 있는 거니? 저기 저 언덕에 뭐가 있나? 팥죽 할머니는 소등을 쓸어주고는 수돌이에게 말했다. 이 소는 일하기 싫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면 이 소는 한때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풀밭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마치 향수병처럼 말이야. 수돌이 너는 이 소가 잠시라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어봐. 소 주인인 수돌이는 소를 이끌고 언덕에 있는 초원으로 갔다. 그곳은 야생화가 피어 있고 작은 냇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포근한 곳이다. 이곳은 예전에 송아지였을 때 수돌이가 자주 이곳에 내려와 풀을 뜯어먹던 곳이었다. 소도 지난 날을 그리워했다는 듯 만족스럽게 풀을 뜯기 시작하면서 꼬리를 흔들며 즐겁게 몸을 움직였다. 매일 여기서 소들에게 시간을 좀 주면 정말 좋겠다. 말 못하는 소도 이 장소에서 편안함과 기쁨을 찾을 수 있으니 말이야. 너희 집 소는 곧 기운을 회복하여 기꺼이 밭 가는 일에 충실할 거야. 정말 할머니 말대로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소는 밭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했다. 수돌아, 아주 잘 됐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이해와 부드러운 설득이 종종 무력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꾸나. 예, 할머니. 고마워요. 이 고을 사람들은 다 같이 정성 들여 돌보는 공동 인삼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인삼밭을 관리하는 최영감은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인삼 뿌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밭에 있는 인삼들은 장터에 내다 팔아 무너진 다리를 복구하는 데 쓰기로 한 마을 공동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전 한밤중에 인삼밭을 기웃거리는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정자나무 아래에 모두 모였다. 특히 수상하게 기웃거린 사람들, 즉 어부인 강서방, 덜렁대는 대장장이 정서방, 주막집 딸옥이 세 사람이 불려나왔다. 이들 가운데 누가 인삼을 가져간 범인인지를 가려내려고 모색하던 사람들 중에 팥죽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 일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어. 팥죽 할머니가 어부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자,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강서방은 인삼밭 근처에서 뭐 하고 있었어? 어부인 강서방은 신경질적으로 그물을 내팽개치며 말했다.
강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지나친 것뿐이요. 인삼은 안 건드렸다오, 맹세코. 나머지 두 사람은 자신들도 범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듯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팥죽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수탉 한 마리를 가져오시게.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 싶어 재빨리 닭 한 마리를 가져왔다. 할머니는 정자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수탉을 올려놓고 말했다. 인삼은 향이 진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인삼을 가져간 사람은 분명히 인삼의 흔적이 있을 것이야. 그 흔적은 이 닭을 이용해서 찾아보자고요. 의심받는 세 사람은 이 수탉을 한 번씩 안아보시게. 세 사람은 순서대로 가까이 다가가 수탉을 안았는데 수탉은 어부와 대장장이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주막집 딸 오기가 다가가서 안으려 하자 수탉은 크게 휙 하는 소리를 내며 날개를 맹렬하게 펄럭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수탉은 후각이 예민해서 인삼향에 강하게 반응하거든. 오기, 너한테 인삼향을 맡았나 보네. 오기 얼굴이 빨개졌다. 네, 고백할게요. 나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 인삼이 탐이 났어요. 그러나 나는 곧 겁이 나서 그것을 다락방에 숨겼어요. 그걸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안도했다. 할머니는 오기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구려. 인삼은 가치가 있고 또 그만큼 가치 있게 쓰려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애지중지 키운 것이지. 다음에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기 전에 그런 마음들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오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사과했다. 마침 할머니가 닭이 대견해져 토닥토닥 토닥여 주었더니 자기도 한몫했다는 듯 꽃기호 하며 우렁차게 외쳤다. 때때로 하찮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진실을 찾는 데에 도움을 준다오. 할머니의 유머와 지혜로 걱정했던 일들이 다 해결되자 모두들 웃으며 헤어졌다. 도량이 넓고 관대한 마을 사람들은 계획대로 장터에서 인삼을 모두 팔아 무너진 다리를 세워놓았다. 일시적으로는 소란스러웠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으며 행복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밝은 마음과 맑은 정신을 가진 팥죽 할머니는 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